드디어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정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좀 막막하시죠? 웹사이트 만드는 게 그냥 온라인에 명함 하나 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회사의 디지털 사업, 그 첫 삽을 뜨는 아주 거대한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하기만 한 웹사이트 제작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볼까요? 김 과장님이 대표님 지시로 웹사이트 견적을 딱 받았어요. 요즘 잘 나가는 사이트 몇 개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요 하고 보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곳에서는 500만 원을 불렀는데 다른 곳에서는 무려 3천만 원을 부른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걸 만들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김 과장님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의 핵심 원인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획의 부재. 뭘, 왜, 어떻게 만들 건지 명확한 설계도가 없으니까 업체들은 그냥 추측해서 견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가이드가 바로 그 튼튼한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총 4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첫째,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겠죠? 기획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어떤 엔진을 달아야 할지 기술과 예산을 살펴볼 겁니다. 셋째, 나를 지켜줄 방패와 무기, 바로 계약과 소통의 기술. 마지막으로 이륙 직전의 최종 점검까지.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웹사이트를 계획 없이 만드는 건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엔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웹사이트의 존재 이유, 즉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알려주고 신뢰를 주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잠재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수집해서 영업에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여기서 직접 물건을 파는 쇼핑몰인가요? 이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방문자는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딱 3번 클릭 안에 원하는 걸 못 찾으면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 신청하기라던가 자료 다운로드 같은 방문자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확한 장치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가 사이트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아니, 카카오톡 로그인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은 기본이죠. 자, 이 말은요, 개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기능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하나도 빠짐없이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은 기능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기술과 예산 문제입니다. 한 스타트업의 박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회사는 최고여야 한다 하면서 무조건 제일 비싼 풀 커스텀 개발을 맡겼어요. 근데 1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홈페이지에 오타 하나 고치는데도 개발자를 불러야 했고 매달 수백만 원의 유지비가 깨졌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이런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적은 예산으로 아주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같은 빌더를 쓰면 되고요. 쇼핑몰을 할 거라면 안정성이 검증된 카페24 같은 솔루션이 좋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리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 때 그때만 높은 비용이 드는 풀 커스텀 개발을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과 예산에 딱 맞는 엔진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산을 꼭꼭 숨기는 게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희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라고 딱 먼저 밝히잖아요. 그럼 업체는 그 돈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기술을 거꾸로 제안해 줍니다. 여러 업체들을 공평한 출발선에 세워두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2가지를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튼튼한 계약서라는 방패, 그리고 명확한 소통이라는 무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파일, 즉 소스 코드를 100%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서버와 도메인은요, 반드시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걸 만약 제작업체 명의로 만들었다, 나중에 그 업체가 우리 웹사이트를 인질로 잡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끝이 아니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오타 수정 같은 건 무상이고 새로운 기능 추가는 유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간단한 공지사항 정도는 직접 올릴 수 있게 관리자 교육도 꼭 요청하세요. 개발자분들과 소통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0과 1, 즉 된다와 안 된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감성적으로 해주세요. 느낌 있게 바꿔주세요. 이런 모호한 요청은요, 그냥 실패를 예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추상적인 말 대신에 참고할 만한 다른 사이트 주소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이트의 이 부분처럼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시각 자료가 최고의 소통 도구예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 맞다! 이것도 넣어주세요 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이게 바로 일정이 밀리고 예산이 터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 생각났다면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2단계 개발로 넘기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웹사이트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반드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검색했을 때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잘 검색되도록 기본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 세팅을 꼭 요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대부분 거의 70%는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봅니다. PC 화면만 보고 오 예쁘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스마트폰으로 직접 들어가서 버튼은 잘 눌리는지 글자는 깨지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혹시 회원가입처럼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이 뜨는 보안 서버 SSL 설치는 이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가 없으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지 분석해야죠.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첫날부터 꼭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현명한 클라이언트의 3가지 자세. 첫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 기능만 담아서 최소한의 제품, 즉 MVP로 빠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모든 합의 내용은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꼭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작업체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을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의 성공을 돕는 기술 파트너로 존중해줄 때 최고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웹사이트 제작은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대로 만든 웹사이트는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없이 전 세계 고객을 끌어모으는 우리 회사의 가장 유능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웹사이트는 과연 어떤 영업사원이 될까요? 고객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에이스 영업사원이 될지 아니면 그냥 먼지 쌓인 온라인 명함으로 남게 될지 그 모든 선택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기획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